자, 보죠. 이거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얼마나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얘기할 테니까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어딘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얘기하시면 글로 갑니다. 어디에요? 도로? 그렇죠. 정비기반시설. 상하수도? 오케이, 정비기반시설. 구판장? 그렇죠. 공동이용시설. 공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비기반시설 아니라고. 기반시설은 맞는데 정비기반시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어디예요? 정비기반시설 아니면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이죠. 차죠, 차. 알겠죠? 차, 교통. 그래서 일로 가야죠. 그 다음 광장 정비기반시설, 세탁장 공동이용시설, 화장실 공동이용시설, 학교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수도 그렇죠. 상수도 아니에요. 하수도 아니에요. 그냥 수도예요. 수도꼭지 해서 수전 쓰는 거. 그래서 공동이용시설. 타가소 공동이용시설. 공동구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했던 공동구 정비기반시설이죠. 녹지 정비기반시설. 하천 정비기반시설. 공공공지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안 들어가는 건 제가 얘기했어요. 공항, 항만, 철도, 학교 그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린이집 공동이용시설. 소방용수시설 정비기반시설. 비상대피시설 정비기반시설. 가스공고시설 정비기반시설. 경로당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 지역난방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작업장 공동이용시설. 유치원 안 들어가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을 가지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앞자를 따서 외우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34회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찾으세요. 몇 번요? 바로 나오죠. 5번. 구판장. 이거 뭐예요? 여기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또 얘기했어요. 공동 이용시설.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답은 5번. 녹지 기반시설 맞죠? 공공공지 기반시설, 공용주차는 기반시설, 소방유수 기반시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용어 한 번 더 체크하면 234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6번에 대지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면 지목이 대인 경우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 불러요? 대지라 그래요. 근데 정비법에서 대지라 그러면 무슨 사업으로? 정비 사업으로 조성돼 있는 토지.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거기다 건물도 하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조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대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냥 주택만 얘기하면 주택만 있는 거죠. 근데 단지라 그러면 그걸 구성하고 있는 그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묶어서 단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부대시설도 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복리시설도 있고 나중에 주택법 가면 부대시설이 뭐고 복리시설이 뭔지도 배워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어 있는 하나의 토지를 뭐라 불러요? 주택단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독주택은 단지란 말은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택의 공동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주택단지라 그래서 1단지, 2단지 들어보셨죠? 꿀단지 뭐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보시면 235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가 나와요. 자, 뭐가 나와요? 등이 나와요. 이게 그냥 토지 소유자라 그러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근데 여기다 뭐가 붙었어요?
토지 외에 다른 것들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사이세요?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 불러요? 지상권자. 그런 자들을 일률적으로 다 나열하지 않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는을 붙는데 그걸 쭉 나열하지 않고 그냥 뭐라 불러요? 토지 등 소유자. 이게 등이란 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쓰면 이런 거예요. 오시훈 등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면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뭐를 얘기할 때 등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보통 등이라 그러면 원빈 왜 웃는 거죠? 원빈 그 다음에 현빈 빈으로 가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정우성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정우성은 지금 좀 약간 민감하기 때문에 정우성은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우성은 지금 민감해요. 정우성은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여서 등이란 말을 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억나시죠? 사업 3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싹 다 갈아엎는 거죠.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땅을 전체를 갈아엎어서 정비 기반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손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건물도 뭐 해야 돼요? 노화됐으니까 건물도 철거해야 돼요. 그럼 건물도 손댈 수밖에 없죠. 그럼 기존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그 건물 소유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손대서 새롭게 바꾸어서 건물을 짓고 땅을 조성하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내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걸 손대느냐에 따라서 그거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변환을 시켰을 때 그것에 대한 뭘 주겠다? 권리를 다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입주권, 보통 분양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가. 그리고 또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조합,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도 정비 기반시설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갈아엎으니까 다 갈아엎는 거 맞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그렇고 또 뭐 있었어요? 재개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토지 소유자도 얘기하고 또는 누구요? 건축물 소유자도 얘기하고 또는 그 토지에 대한 뭐죠? 지상권자도 우리는 얘기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일 때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때 그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만약에 조합을 만든다 그러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이것의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토지 뭐라고 한 거예요? 등 소유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고 모든 사업이. 이 두 개는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열악하니까 다 갈아엎으니까 토지 소유자도 들어가고 건축물 소유자도 들어가고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건축 사업은 뭐만 갈아엎는 거예요? 건축물만 갈아엎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손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땅을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그럼 무슨 소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물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도 포함되지 않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자 여러분들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사는 거죠. 그럼 여기 이쪽 동에 이쪽 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아파트를 보시면 아파트에서 내가 아파트의 어느 그 실을 하나 내가 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를 짓고 들어가야 돼요? 땅을 짓고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붕 날라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짓고 가야 되니까 이 건물을 내가 구입할 때는 건물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뭐도 구입하는 거예요? 부속 토지라고 얘기해요.
여기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일부를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분이 같잖아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집합 건물일 때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땅을 토지 소유자를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건축물에 뭐가 되는 부속되는 토지 이렇게 같이 얘기한다고 이게. 그래서 재건축 사업일 때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물 소유자라 그러면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모두 토지 소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만 해당되지는 않는 거라고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왜? 재건축은 다 갈아엎는 게 아니고 건축물만 갈아엎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 또 등이 붙었어요. 그럼 같은 승격을 가지는 거, 이거 왜 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공사.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개를 다 길게 얘기하지 않을 때 이자 또는 이자가 만약에 사업 시행을 한다 그러면 그냥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얘기한다고.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만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얘기하겠죠. 근데 둘 중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등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 누가 되는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올해 나왔던 겁니다.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풀어보세요. 온라인에 있는 분도 풀어보세요. 멍하니 있지 마시고 풀어보세요. 몇 번요? 5번. 바로 나오죠.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싹 다 갈아엎는 거죠.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또 토지 소유자도 되고 또 지상권자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지상권자 되죠. 또 건축물 소유자 되고 또 토지 소유자 되고.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 재건축 사업일 때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돼요.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의 지상권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장 총칙 부분을 통해서 용어 정의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2장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우리가 3장 부분 정비사업 시행, 이 두 개의 장 가지고 책에도 10번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책에도 10번 부분 프린트를 중첩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게 기초수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슨 개발? 공적 개발. 공적 개발, 사적 개발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공적 개발에 그래요. 공적 개발 중에 두 가지 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기반 시설 설치하는 거 뭐였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 딱 한 개 남았어요. 이제 이걸 다 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지나냐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몇 년이에요? 10년 주기로 합니다. 그때 되면 노화가 된다고 보고 우리가 그때 하는 사업이 뭐예요? 정비사업이 돼요. 그럼 정비사업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사업, 즉 공적 개발에 속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도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에서 그 구역장한테 뭐 받아야 돼요? 행정청한테 뭐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인가 받는다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할 때도 인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 행정청한테 허락을 받는 걸 뭐라 불러요? 다 인가라고 얘기해요. 인가. 아시겠어요? 인가. 그런데 이 정비 사업을 행하게 되는 정비구역 내에서 개발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적인. 그때는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는 거예요. 개발 행위를 이루어진다 할 때는. 이거하고 별도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 내용이 우리가 나중에 기본 이론 가서 배우겠지만 그때 가서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도시개발 때도 또 나오고 여기도 또 나오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1월 달부터 아마 하게 되고 1월 달부터 진행하는 거는 우리 합격서 부분.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합격서가 2월이 아니고 12월
20일, 23일 그 정도 선에서 출간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리 여러분 사서 나중에 그 1월 달에 오실 때 미리 예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지고만 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기본서는 안 가져오셔도 돼요. 기본서는 집에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기본서는 말 그대로 참고서예요. 그러니까 합격서는 뭐냐면 그 기본서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온 거 있죠. 기출 문제. 그 내용만 뽑아 놓은 거고 기본서는 기출 문제뿐만 아니고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법조문 형태까지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더 보려고 하면 집에 가서 기본서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시간은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합격서만 보셔도 되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뭐 고득점을 맞는다 그러려면 기본서도 같이 봐주시면 되게 도움은 되죠.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정비사업 부분 들어갑니다. 도시정비사업 체계도 부분인데 프린트 체계도 10번 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도시정비사업 체계도는 제일 먼저 뭐냐면 국가에서 기본 방침을 정합니다. 정비사업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을 국가에서 정했다. 국가에서 정했다면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국장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시정비법에서는 웬만해서는 국장이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기본 방침에서만 국장이 딱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정해놓으면 그걸 보고 각 지역마다 어디 도시군에서 뭘 짜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기본 계획, 큰 틀을 짜는 거죠. 그럼 큰 틀을 짜놓고 그걸 보고 구체적으로 계획 짜는 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정비 계획. 계획이 두 개가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본 계획, 그다음 뭐죠? 정비 계획. 이렇게 똑같은 계획인데 기본 계획은 큰 틀을 짠 거고 정비 계획은 구체적으로 뭐죠? 구역을 지정하고자 뭘 정한 거예요? 계획을 짠 거예요. 그게 정비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본 계획부터 한번 볼게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수립권자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만 알아요. 기본 계획은 큰 틀을 짜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짜면 돼요? 위에서. 두 번째 서열에서. 즉 도시군이 도에서만 어디? 세 번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시는 누가 기본 계획을 짜면 돼요? 특별시장이. 더 이상 없잖아요, 위에.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광역시장이 짜면 돼요. 그리고 특별자치시는요? 특별자치시장이. 도는? 특별도시사. 자,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 세종시가 도시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를 안 했죠. 근데 정비법은 이제 정비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래서 특별자치시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도에서는 누구? 시하고 군이 되겠죠. 시는 누가? 시장이. 군은 누가? 군수가.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 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정비 계획이 또 있다고 그래요. 두 번 짜는 거죠.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했을 거예요. 기본 계획 짤 때. 도시군 기본 계획 할 때. 인구수가. 그렇죠. 여기서 인구수가 얼마 이런 말 부분은 안 하지만 인구수가 적은, 여기서 인구수가 제일 적은 곳이 어디예요? 군이죠, 군. 군은 대도시가 없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인구수가 적어요. 그럼 인구수가 적은 걸 굳이 큰 틀을 짜고 세부적으로 또 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정비계획에서 짜면 되니까 기본 계획에서는 한다 안 한다? 군이 안 해요. 그럼 머릿속에 뭐냐면 큰 틀을 짜는 건 도시 정비법이니까 도시 부분에 있는 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큰 틀을.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도시군 관할구역이. 거기서 누구만 빠진다? 군수는 빠진다. 왜? 정비계획에서 하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끝나요. 깔끔하게. 여기까지 됐나요? 되죠?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수립하는 절차 아시죠? 기공의협심. 그러면 수립을 할 때 서류를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수립을 할 때 수립권자는 먼저 여러분들 기초서 237페이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7페이지에 가로 2번 기본계획 수립 나오죠, 메뉴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수립권자 나오나요? 그 기억하고 니은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시장, 시장까지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뭐 하는 거예요? 수립하는 거예요. 누구 안 들어가요? 군수 안 들어가요. 자, 그런데 수립을 하는데 몇 년 단위로 한대요? 10년 단위로. 그러니까 10년 단위가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게 몇 년? 10년 단위로. 왜냐? 강산이 변하는 게 10년이죠. 그 정도 있으면 노화가 또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몇 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그게 10년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짰죠. 도시군 관리계획 짰죠.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도 수립했잖아요. 그때도 10년 단위로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몇 년 단위로 수립하면 될까요? 5년 단위? 5년은 타당성 검토. 그건 수립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 계획 짜고 5년 단위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거고 수립 단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수립 단위는 계획을 짜고 10년 있다가 또 짜고 또 짜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왜 짠 거예요? 도시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짜고 그걸 보고 개발을 했죠. 그럼 10년 있다가 또 짜요? 10년 있다가 짜는 것은 뭐라고요? 정비라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은 10년 단위라는 수립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수립하는 거예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럼 개발되면 끝. 또 다른 도시를 또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걸 정비하려면 그거는 단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10년 단위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위, 10년 단위는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정비사업일 때만 쓰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쓰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알죠? 건물에 뼈대는 두고 재건축 말고 재건축은 싹 다 갈아엎는 거고 건물만 갈아엎는 거잖아요. 건물만 다 철거하고 하는 건데 건물 다 철거하지 않고 뼈대는 두고 그리고 바꾸는 것들이 뭐예요? 리모델링. 그것도 그러면 오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죠? 단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6개의 법을 통틀어서 이 수립 단위가 있는 거는 정비법하고 주택법에 리모델링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됐나요? 다른 건 다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년 단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우리 기본계획 할 때도 얘기했지만 도지사가 물론 누가 이거 기본계획 짜냐면 시장이 짜는 거예요. 근데 도관할구역 소속이잖아요. 도지사가 봤을 때 시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구가 적은데 또 극히 적은 데도 있어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 야, 너는 내가 볼 때는 굳이 기본계획 안 짜고 나중에 정비계획만 짜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 곳이 있어 없어요? 그런 곳이 있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니언에 나옵니다. 도지사가 봤을 때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무적으로 당연히 정비를 하려면 도시군에서 기본계획은 수립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한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굳이 이 작업을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일이 적으면 좋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럼 수립을 할 때 수립 절차가 기초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 듣는 거였죠. 그래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수립 절차가 나옵니다. 기억해 보면 아하, 주민 의견 청취 나오네요. 항상 이 계획을 하잖아요. 계획하면 뭐가 나오냐면 의견 듣는 게 나와요. 의견 듣는 게. 주민의 의견 듣는 게 나온다고. 그럼 주민의 의견 듣기 위해서는 공청회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공람이나 열람이 있어요. 주로 이제 공람이나 열람을 하게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큰 틀을 짜려고 해요. 그리고 변경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주민한테 이렇게 짰습니다 하고 보여주고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게 며칠이에요? 14일. 제가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공람, 열람 부분에 대한 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특이한 경우만 얼마? 30일 이렇게 돼요. 구체적으로 뭔가 더 필요하면 30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14일이에요. 근데 국토계획법에서는 30일이 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군데가 어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것만 우리가 뭐지? 30일. 나머지 다 얼마? 14일 이렇게 돼요. 그 외에도 30일이 되는 경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온 거 아직까지. 그까지 하면 머리가 아파서 안 돼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헷갈려요. 그래서 딱 그까지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민에게 공람 의견 들어야 되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기본계획 반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민 의견 들었으니까 또 뭐 하면 돼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립 부분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한 거예요. 누가요? 수립권자가. 그럼 이제 이거 수립 여건을 마련했으니까 수립을 한다는 것은 수립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승인 또는 확정. 기억나죠? 수립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이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수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승인을 못 받으면 수립이 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수립이 된다는 얘기는 뭐 받는다는 얘기예요? 승인을 받고 수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냐?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승인을 받으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확정을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수립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됐나요? 그래서 수립에 대해서 신청하기 위한 부분의 절차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 합쳐서 뭐라 불러요? 시장. 둘이 합쳐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군수가 있는데 이게 도시군 관할구역장이죠. 여기서 누구는 수립권자가 아니라고요? 군수는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게 될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시장이 수립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다 가지고 왔어요. 기초조사,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들은 서류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시는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직접 확정하는 거 아시죠? 두 번째 서열은 자기가 직접 자기 도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확정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특별시장은 자기가 수립을 절차를 가진 서류를 가지고 뭘 하게 된다? 직접 확정을 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립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요. 광역시가 수립을 하고 뭐도 하는 거예요? 직접 확정도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는요. 수립도 하고 확정도 하는 거예요. 직접. 특별자치도는 수립도 하고 확정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문제죠. 군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렇죠? 여기가. 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대도시가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어요. 그럼 대도시 시장은 자기가 뭐하고 수립하고 자기가 직접 확정할 수 있어요.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조금 달라요. 왜? 이게 도시군 관리기획을 통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용용지기도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도시군 관리기획을 통해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이라는 정비사업이라는 안을 올린 거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대도시장은 자기가 수립을 하고 자기가 확정할 수 있다고. 원래는 안 되잖아 이게요. 근데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대도시가 아닌 시는 자기가 수립을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돼요? 확정은 못 해요.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 놓은 거예요, 제가. 원래 시장이라 하면 되는데.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대도시장은 직접 뭐하고 확정하고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색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국토계획법에서 했던 거예요. 이게 정비법이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국토계획법에 했던 거하고 도시개발사업에 했던 내용을 두 개를 다 합친 게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양이 조금 많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처음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네들이 뭐하고 수립해서 직접 확정해서 수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시장도 마찬가지. 자기가 수립하고 자기가 직접 확정해서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누구한테?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때 이거 할 때 알잖아요. 직접 확정하고 수립하는 게 자기가 하니까 금방 끝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확정이나 승인받기 위해서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오케이, 협의하고 심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협의 심의,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과 뭐하고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쳐야 된다. 심의를 거쳐서 뭐 하면 돼요?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확정도 있지만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것도 있죠. 근데 도지사 승인 받는 건 누구예요? 대도시장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본계획 수립권자 중에서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뭐? 왜 제외했는지 알겠죠? 왜?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사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직접 뭐 한다? 확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얘기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건 삐지잖아. 그래서 니얼에 보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장 만나가지고 뭐하고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뭘 거치는 거예요?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같이 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외되는 걸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제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도지사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승인을 해주잖아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수립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수립한 걸 변경할 수도 있어 없어요?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요. 협의하고 심의하고. 그런데 그 변경이 아주 작은 경미한 변경이 있어요. 바꾸는 게 경미하다고. 그럴 때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한번 대도시장이 아닐 때 도지사가 승인해 줬잖아요. 경미한 변경일 때는 또 뭐 할 필요는 없다. 승인할 필요는 없다. 그 변경이 뭐 할 때만, 경미할 때만.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뭐 할 때는,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경미할 때만.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본 계획이 다 이제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예요. 이게 됐나요? 자, 그러면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고요? 오케이, 10년 단위로. 그리고 이것도 이제 뭐냐면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정말 이게 타당한가? 정말 내가 제대로 짰는가?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놓고 하다 보면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야 이거 맞나? 내가 계획 잘못 짠 것 같은데? 이상하로 동영상 강의가 보니까 토요일 날 동영상 강의가 2차 과목이 많이 올라와요. 공법도 올라오고 공시법도 올라오고 그다음 세법도 올라오고 막 많이 올라온다고. 토요일 날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고민인 거예요. 한꺼번에 세 개가 다 올라오니까 토요일 날 이걸 다 들으려고 하니까 삐똥 싸는 거예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세 개를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또 뭐죠? 월, 화, 수는 또 강의가 안 올라와. 그럼 이때는 놀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이때 있는 강의를 월, 화, 수로 뭐 하면 돼요? 나눠서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동상 듣는 분들은 시간으로 듣는 분들은 어차피 그날 와서 들으면 되는데 동상 듣는 분들은 이 업로드 되는 시간들이 다르다 보니까 한꺼번에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월요일 날 뭘 듣고 화요일 날 일주일 계획을 자기가 세우면 돼요. 전주에 수업 강의가 올라온 거를. 그렇게 해서 세워서 나가는 거지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3개, 4개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들어요 이게. 보세요. 지금이야 뭐 괜찮지만 공법은 나중에 가다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해야 될 시간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요 진짜.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타당성 검토예요. 타당성 검토를 항상 몇 년? 5년입니다. 물어볼게. 이 타당성 검토 누가 해요? 계획 짠 자가. 계획을 짠 자가 고쳐야죠. 누가 짰는데요? 수립권자. 그렇죠. 그럼 수립권자 누구예요? 도시군, 관할국장. 두 번째 서열과 세 번째 서열. 누구 빠지고? 군수 빠지고. 그럼 시험 문제 군수 들어가면 오케이 틀리게 되는 거죠. 무사히세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항상 어떤 계획을 작성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기준 나오면 누구예요? 국장, 무조건 국장.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기본 계획을 짰습니다. 그럼 기본 계획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9회 때 나온 건데 기본 계획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이라 정비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인 거예요. 정비계획은 그냥 정비계획이라고 얘기해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OX 풀어보세요. OX O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지사가 봤을 때 대도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인구수가 적은 거죠. 그런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잖아요. 2번 OX. X 왜요? 국장은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아니니까.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거 검토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본계획 수립권자. 그 수립권자에는 국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누가 돼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중에 한 명이 들어가야 되지. 아니면 다 들어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 부분을 이제 짰어요. 기본계획 짰다는 얘기는 큰 틀을 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무슨 계획을 짜면 되는 줄 아세요? 이제 정비계획을 짜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 정비계획을 짠다는 얘기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구역을 정할까 할 때 저희 지역 구역 정해주세요 하고 계획을 짜서 올리는 거예요. 안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도시공 관리계획 할 때 입안했던 거 기억나시죠? 안을 올리면 결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을 올리는 거예요. 이 정비계획은. 그럼 당연히 정비계획을 올리는 자는 위에 있는 자가 올리는 게 아니고 어느 자가 올리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자가 올리는 거죠. 이게 위에 있는 자가 뭘 짰으니까, 기본계획을 짰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밑에 있는 자가,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땅이니까 세 번째 서열에서 안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기본계획을 보고. 그럼 누가 그걸 또 결정해 주면 돼요? 기본계획을 짠 자가. 그러니까 위에서 짜고 밑에서 올리고 다시 위에서 뭐죠? 정하고 끝.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그 정비법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차 자체는 복잡은 하죠.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따가 여기서 짜고 밑에서 다시 올리고 또 위에서 결정하고, 결정되면 또 사업이 시행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린다 생각하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예요. 솔직히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죠? 생동감이 있잖아요. 심장이 뛰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가면 죽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정비계획 부분에 관한 형태는 입안하는 입안권자가 있는데, 누가 입안하느냐? 일단은 입안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정비하고자 하는 요구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게 누구냐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가 238페이지에 1번 정비계획 입안이 나오고 가로 1번에 입안 제한이 나오는데, 누가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라 했어요. 토지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서열. 거기서 정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저 어디냐 잘 보세요, 여러분.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는 여기죠. 도시군이죠. 그런데 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세 번째 서열 여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주민도 어디 있냐면 이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없습니까? 밑에는 선거를 통해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민들이 있다고. 그럼 주민들이 뭘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서열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죠. 안 만나줘요. 그리고 또 안 만나줘요. 아무리 해도. 근데 밑에는 만날 수가 있다고.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뭐 사겠어요? 그래서 가서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여기가 입안권자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봤을 때. 왜? 입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행정청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시는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짰잖아요. 그러면 안을 올리는,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서 우리 주민들 자꾸 여기 정비구역 지정해달라고 사업한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동의서하고 여러 가지 서류하고 딱 그걸 갖춰서 올리는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비계획 입안권자 세 번째 서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특별시가 있으면 특별시에서 정비계획을 짜서 안을 올리는 입안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구청장도 선거를 통해 뽑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거를 통해 뽑았느냐 안 뽑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고 없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를 통해 뽑은 점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이 특별시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입안권자. 정비계획을 짜서 하는 입안권자예요. 뭘 보고 짠 거예요? 특별시장이 짰던 기본계획을 보고 짜서 이제 안을 올릴 거예요. 서류 동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 이걸 구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 볼까요? 광역시는요. 누가 입안을 해요? 구청장이나 군수가 해요. 군수가 해요. 안을 올려요. 그럼 누가 이걸 지정해 줘요? 기본계획을 짠 자, 광역시장이. 그거 보고 짰으니까. 물어볼게. 특별자치시는 세 번째가 없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세 번째 역할까지 같이 해요. 무슨 말이세요? 예.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 뭘 올리는 거예요? 안을 올리고 지가 또 뭐도 해요? 결정도 해요. 왜? 지가 수립권 뭐죠? 기본계획 수립했으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누가 입안을 해요? 특별도지사가 두 번째, 세 번째 역할 같이 하니까. 그리고 누가 이걸 또 구역을 지정해요? 특별도지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다음부터가 재미가 있어요. 보세요. 시 있죠. 시 있죠. 시는 누가 기본계획 수립했어요? 에헤이. 누가 했어요? 시장이죠. 시장이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도시군 관할구역 장에서 군수만 빠진다고 여러분 입으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는 누가 기본계획 수립했어요? 시장이. 그러면 밑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럼 누가 입안을 해요? 시장이. 시장이 입안을 해요. 물어볼게요. 누가 올리면 그 구역 지정해요?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자가 그거대로 해가지고 오면 그 자가 구역 지정한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위에서 정해놓으면 그 구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자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군은 기본계획 수립 안 했죠. 그러면 군수가 뭐도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군수가 뭐도 하고 입안도 하고 도시군 관할구역에 속하는 거니까 뭐도 하는 거예요. 지정도 하는 거예요. 물론 도지사한테 보고는 해요, 안 해요? 보고는 하죠. 관할구역이니까. 어떤 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돼요. 되게 간단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냥. 너무 좀 허탈하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입안권자는 얘기해 주세요. 뭐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그렇죠? 또 구청장,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 또 군수, 줄여서 구청장 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광역시 군수도 포함하고 구청장 둘이 광역시 군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입안권자. 그러면 다 줘. 전부 다 줘. 그래서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정비계획을 올리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때 구청장, 군수에는 광역시 군수도 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줘. 다니까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등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도시개발법에서는 세 번째 서열이 나왔을 때 환지계획 인가권자 할 때 등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왜? 이자가 빠지니까. 그게 차이죠. 그게 많이 궁금해요. 아니 같은 세 번째 서열인데 어떤 데는 등을 쓰고 어떤 데는 등을 안 쓰고 왜 그래요? 이래요.
그렇게 돼요. 됐나요? 그럼 이제 안을 올리면 그걸 결정만 이제 하면 되죠. 구역 지정만 하면 돼요. 자, 물어볼게요. 자치구청장, 특별시에서 자치구청장이 안을 올렸습니다. 누가 지정해요? 특별시장이 구역 지정하면 돼요. 자, 광역시에서 구청장과 군수가 입안을 해서 올렸어요. 누가 그걸 지정하면 돼요? 광역시장.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하기인데 지정권자는 누가 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됐나요? 그다음 또 하나 여기서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안을 올리잖아요. 그럼 누가 이거를 구역 지정합니까? 물어보면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그럼 직접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다 보니까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되네요. 다 합쳐서 뭐라 불러요? 도시군 관할구역장. 됐나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기본계획이 위에서 두 번째 서열하고 세 번째 서열에서 기본계획 짰어요. 그럼 그걸 보고 밑에 있는, 왜? 정비는 밑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세 번째 서열이 그거 보고 안을 올려요. 그럼 다시 또 누가? 기본계획 했던 그 자가 정비구역을 뭐 해주면 돼요? 지정하면 돼요. 이거 V. 이 앞부분이 안 헷갈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V입니다. V. 여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 수립권자. 누군데? 도시군. 관할국 장려에서 누구 빠지는 거예요? 군수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자들이 딱 큰 틀을 세워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자들이 두 번째 서열이, 세 번째 서열이 뭐 하면 돼요? 구역 지정해 주세요 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리면 그 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두 번째 서열 되잖아요. 그럼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뭐 해주면 돼요? 지정 끝. 끝이에요. V.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정비계획을 세 번째 서열이 짰죠. 누구의 제안을 받아서? 토지 등 소유자,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그럼 짠 거 이렇게 짰다고 이렇게 해서 올릴 겁니다 하고 주민한테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요? 또 공담, 열람해야죠. 그래서 계획 나오니까 주민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에서 여기서 여기 중에서 1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주민설명회나 주민한테 공람하는 의견을 구하는데, 자 보세요. 이 정비계획이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제대로 안 짜져 있으면 구역 지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본계획이야 큰 틀을 짰지만 이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지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상세하게 보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어떻게 돼요? 30일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은 며칠? 30일 이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23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요. 238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한눈에 보기 있죠? 한눈에 보기에 기본계획 수립 절차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주민공람에서 거기 보면 14일 이상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주민공람 부분 30일 나오고, 그 다음에 입안 부분에 관한 형태에서 옆에 보시면 30일 부분 입안 부분 30일 부분 30분 빠져 있죠. 뒤에 있구나. 240페이지 있네. 240페이지. 238페이지가 아니고 240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한눈에 보기에서 정비계획 수립 절차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보면 주민 설명하고 30일 이상 나오죠. 그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합격서 나오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체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체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항목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비구역 부분에 관한 내용이 딱 지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까지가 솔직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까지가 딱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 뒷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 앞부분이 어려운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기본 계획 부분의 수립권자는 누구다? 두 번째 서열하고 세 번째 도시군 관할구역에서 누구만 빠진다? 구소. 왜냐하면 도시 정비니까 도시군에 있는 자가 당연히 그 기본 계획을 짜야죠. 근데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건 어디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서열이기 때문에 정비 계획 안을 올리는 자는 누구예요? 세 번째 서열. 세 번째 서열. 그럼 기억하면 돼. 세 번째 서열. 그럼 각각의 도시 부분에 있는 세 번째 서열이 안을 올리면 그 위에 있는 도시군에 있는 관할구역장이 그 구역을 뭐 해주면 돼요? 지정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거.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그럼 어디가 지정된 거예요? 구역을 위에서 정했지만 어디가 지정된 거예요? 세 번째. 정하는 건 위에서 정했지만 정해진 지역은 어디예요? 세 번째. 그러면 사업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세 번째. 사업 시행은 세 번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 번째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럼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어디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사업 시행을 하려면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인가 받으려면 행정청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인가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서열한테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세 번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렇지, 여기서 위에서 기본계획 짰으면 다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자가 안을 올리고 다시 위에서 구역을 지정하면 구역 지정했으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밑에서 쫙 다 해결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런 개념이 되는 게 이게 앞에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정비법은 정비 사업할 때 항상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아시겠죠? 그만 기억하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갑니다.